저희 첫 코너는 여기 몇 대 몇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. 여론조사 읽어주는 기자 심수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사실 저희가 10일이었죠. 현지 시간으로 10일이었으니까 그때 TV 토론 직후에는 약간 해리스가 뭔가 좀 꿈틀꿈틀할 것 같고 치고 올라갈 것 같고 그랬고, 또 이번 주 어쨌든 초에 며칠 전에 이 트럼프 암살 시도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좀 뭔가 이 변수가 됐을 것 같고, 그래서 사실 궁금한데 관련해서 데이터가 좀 나온 게 있을까요? 네, 이 2차 암살 시도 발각된 게 현지 시간 15일이잖아요. 마침 네네네. 15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여론조사가 있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. 네. 이코노미스트 의뢰로 유고부에서 한 조사인데, 보시면 해리스가 49%, 트럼프 45%로 4% 격차를 보였습니다. 그런데 이게 같은 기관이 불과 일주일 전, 그러니까 8일부터 TV토론 당일이었던 10일까지 했던 조사랑 비교를 해보면 네. 45대 45 동률이었는데 딱 해리스만 이렇게 4%가 오른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진행한 날짜로 보면 그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 진행 날짜가 TV 토론 이후 플러스 이 트럼프의 암살 그렇죠. 시도까지 15일 이후. 합쳐서 네네. 나온 반영된 그런 네네. 결과겠는데, 그럼 트럼프는 그대로인데 해리스만 오른 거라고 봐야 될까요? 그렇죠. 이게 어디서 특히 올랐나를 좀 네. 살펴봤더니 해리스가 이제 민주당, 무당층 다 4%씩 조금씩 올랐고, 네네. 심지어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좀 호감도가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좀 올라갔습니다. 근데 이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대선 승자가 누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질문의 격차는 아까 지지율 4%포인트보다 더 크게 나타났어요. 네.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TV 토론 이전에는 원래 그 같은 질문에 38대 37로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타났었는데, 네. TV 토론 이후에 대통령 누가 될 것 같니?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게 42%대 32%, 10%포인트 격차로 벌어졌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토론을 보고 내가 지지 후보를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야, 이번 트럼프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만큼 좀 그렇군요. 늘어났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 네. 또 흥미로운 부분은요, 원래 무당층에서 이제 트럼프가 될 것 같다, 그러니까 이렇게 답한 사람들 중에 무당층에서 트럼프가 될 것 같다고 한 사람이 원래 34%로 그 해리스 30%보다 좀 높게 나오는 편이었는데, 네. 이게 일주일 사이에 해리스 34, 트럼프 30% 이렇게 숫자가 완전히 이렇게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. 그럼 어쨌든 TV 토론 이후에 무당층이 좀 움직였다, 이렇게 봐야 될 거네요.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떨어지고, 그다음에 해리스를 좀 지지하는 쪽은 조금 올라가고 뭐 그렇죠. 이렇게 됐다고 봐야 네네. 되네요. 이게 무당층이 해리스 측으로 좀 기울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표가 또 다른 게 있었는데요. 네. 액티보트 여론조사입니다. 지금 보시면 이게 정치 지형, 뭐 이렇게 진보, 보수, 또 자기 중도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지형에 따라서 누구 후보를 지지하느냐로 표현한 표입니다. 네. 보시면 이제 양극단에 다 시뻘겋고 시퍼런데 가운데가 이제 딱 절반이잖아요. 네. 이게 원래는 8%포인트 차이였어요. 근데 이게 TV 토론 이후에는 16%포인트로 2배로 확 늘어납니다. 이 조사도 이제 11일부터 17일까지 이뤄졌던 거여서 TV 토론뿐 아니라 이 2차 암살 시도까지 이 여론이 다 이제 종합된 결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실제 총격을 당했던 그게 지난 7월이었으니까 이제 그때와 비교해서 사실 이번에는 시도에 그쳤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는 좀 제한적일 거다,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실제로 또 열어보니 진짜 트럼프의 지지세에는 좀 영향이 효과가 거의 없었다, 이렇게 봐야 될까요? 아무래도 암살 시도보다는 TV 토론의 그 여파가 조금 더 표심에 영향을 많이 주고 네. 있구나라는 식의 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요. 지금 일주일 이상 시간이 흘렀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원래 토론 자체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더 많이 유심히 보는 측면이 있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네. 좀 덜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는 사실 당일에 TV 토론을 유심히 지켜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뉴스, 유튜브, 쇼츠 뭐 이런 걸로 다양하게 그 토론의 어떤 핵심 내용이나 관련 이슈들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알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. 실제로 유고부 여론조사 응답자의 85%가 뭐 토론의 주요 내용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에서 토론을 굉장히 열심히 본다, 그거는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, 그 TV 토론을 잘 따져보고 나니까,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나니까 사실 트럼프에게 실망을 하거나 그리고 또 해리스에게 호감을 느낀 그 TV 토론을 통해서 그런 유권자들이 좀 있었다라는 건데, 이게 아무래도 그러면 이 트럼프의 어떤 문제적인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이 좀 점수를 까먹은 걸까요? 아까 유고부 조사에서 그 해당 핵심 발언들마다 뭐 이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
보느냐 이런 조사들도 좀 했더라고요. 네. 근데 이번 토론의 사실 대표적인 화두였었는데 이민자들이 개고양이를 먹는다 이 발언에 대해서 맞아요. 네. 사실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56%로 뭐 믿는다는 사람들보다 훨씬 2배 이상 높았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발언으로 지금 오하이오주에 뭐 폭탄 테러 협박이 막 30건 네. 이상 쏟아지고 굉장히 시청 건물도 폐쇄되고 막 엄청 사회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잖아요. 네, 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강성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로서는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겠네요. 근데 사실 이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제 심수미 기자와 함께 항상 얘기를 하지만 늘 또 말씀드리는 게 미국 대선은 이런 뭐 전국 단위로 그 지지율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. 그 지지율이랑 실제 대선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덜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또 그것보다는 경합주 판세가 그렇죠. 중요하다.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해리스 우세 현상이 경합주에서도 좀 관찰이 되나요? 그렇습니다. 최근에 이제 퀴니피악 대학이 러스트벨트 경합주 3개 주에서 여론조사 실시했는데 네. 말씀하신 대로 해리스 우세 현상이 좀 나타났고요. 특히나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이 11명으로 제일 많은 주여가지고 지금 이 두 후보가 아주 사활을 걸고 있는 주인데 네네.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6%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. 이제 같은 기관이 지난달 했던 3%포인트 격차보다 2배가 늘어났고 또 오차 범위도 훌쩍 뛰어넘은 수치거든요. 미시간, 위스콘신도 비슷하게 박빙 우위 경향을 보였습니다. 퀴니피악 대학은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호감도가 이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. 네,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또 쭉 보다 보니까 이런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. 미국의 이제 갤럽 조사에서 트럼프 호감도가 해리스를 넘어섰다.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 방금 이제 해리스 쪽으로 좀 호감도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저도 의아해가지고 이 원 자료를 좀 찾아봤죠. 그랬더니 네,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호감도가 해리스보다 2%포인트 높게 나타난 건 네. 사실입니다. 하지만 오차 범위가 4%포인트, 플러스 마이너스 4%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동률이라고 봐야 합니다. 갤럽 보고서에도 두 후보 거의 동일하게 50% 이하다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표현을 해놨어요. 네. 그런데 비호감도 조사를 보면 어쨌거나 여기도 미세 하나마 해리스가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.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원래 호감도와 비호감도 이 격차가 요 정도 나거든요. 거의 대부분의 네. 조사에서. 근데 좀 유의미한 부분은 해리스 같은 경우는 정확히 지난달 이 갤럽 조사에서 이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47, 49로 거의 붙어 있었어요. 근데 네. 이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확 10%포인트나 벌어지는 것이죠. 그럼 이거는 사실 그렇게 보면 트럼프와 해리스는 지금 현재 그 조사로 보면은 호감도는 비슷하다. 그리고 비호감도도 비슷한데 문제는 이제 해리스의 비호감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다. 뭐 그렇죠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. 이게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가 안 좋고 막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계속 짚어드리고 있지만 경제, 네. 이민자 문제 더 잘 풀어갈 것 같은 맞습니다. 사람 여러 조사에서 이제 해리스가 계속 트럼프보다 낮은 점수를 네, 받고 네. 있거든요. 심지어는 이제 그 토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.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그 러스트벨트 3개 주에서 해리스가 전반적으로 우세 박빙 우세 현상을 보였다라고 했던 그 퀴니피악 대학의 보고서 일부인데 여기에서도 뭐 숫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경제 이민자 문제에서 다 트럼프가 좀 우위로 나타났습니다. 그러니까 댓글 가운데 사실 저한테 트럼프 지지자냐 왜 이렇게 트럼프한테 우호적인 해석만 자꾸 하느냐 그럴 라고 리가요. 말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는데 네. 사실 이렇게 해리스가 박빙 우세 흐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끝까지 마음 놓을 수 없는 지표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의 결론은요. TV 토론도 암살 시도도 이 판세 굳히기는 못했다.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깔끔한 정리. 네,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심수미 기자.